영화 봤어요? 영화? 옛날에 이대근 여러분 이대근 알죠? 이대근 모르나? 이대근 영화 남자 이대근. 그렇지. 걔 영화 나오는 거 보면은 산에서 뭐 저기 그 마을에서 이렇게 대장장이 있고 우통 딱 벗고 땀 질질 흘리면서 도끼 저기 망치로 쇠 이렇게 달려는 거 막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대근이 멋있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혼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돼? 오, 물레방아. 그죠? 물레방아로 치면은 사람이 안 두드려도 되죠. 아니면은 당나귀 이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풀무지는 뭐냐면요. 이 불에다가 계속 바람을 부는 풍무라고. 그 풀무 때리는 건 뭐라 그래? 때리는 건 단조인데 그거는 단조? 보통 그 때리는 그게 너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풀무지는 그게 이렇게 부채질처럼 계속 그게 그 산소나 공기를 공급해.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식칼을 5개 만드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손으로 두드려도 되겠지만, 그죠?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하루에, 그죠? 하루에 식칼을 10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두드리지 않죠. 기계로 해야 되겠죠? 바로 기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나 당나귀나 이런 기계를 이제 나중에는 엔진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에서 자, 수공업은 손으로 직접 하는 거, 공장제는 뭐 동력을 사용하는데 물레방아 아니면 바람이죠, 풍차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팩처는 뭐야? 기계, 엔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앗간도 그러잖아, 방앗간. 사람이 집에서 먹는 건 한계남 동지 저기 깨나 고추 같은 거 뭐 빠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나?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는 자기가 먹는 고춧가루 만드는 사람. 고춧가루. 혼자서 저기 맷돌에다 하겠죠, 맷돌. 그죠? 네, 맷돌에다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고춧가루를 하루에 뭐 100kg, 그죠? 100kg을 파는 사람 맷돌로 해서 안 되겠죠, 그죠? 돌리잖아, 빙빙 돌리잖아, 당나귀, 그죠? 당나귀, 풍차, 물레방아, 기계, 엔진, 방앗간에 갔죠, 방앗간에서 고추나 아니면 쌀가루 어떻게 해요? 기계 돌려서 하죠, 그죠? 기계 돌려가지고 쭉 해가지고 가루로 싹 나오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 산업, 소재 산업 이런 식으로 현재 오늘날 박과에서 됐다는 거야. 자,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거 박건영 동지 봅시다. 식초 축적은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유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국가와 강제력이 동원됐다. 1차 알클로저 울타리치기는 농업혁명의 결과 농지의 중요성이 부각돼 토지 소유권 제도를 통해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탈취하고 울타리를 쳐 농민들을 축소하는 과정입니다. 2차 알클로저는 양 사육과 같은 목축 임업, 어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과거 농어민과 주민들이 이용하던 초원, 임야, 어장 등 공유지가 소유 대상이 됨으로써 공유지에 대한 과습성의 공동 이용을 막고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까 다 했죠. 첫 번째 울타리, 토지 소유권, 등기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농업 생산물, 쌀이야 그냥 농업 생산물. 두 번째는 어때? 농업을 공업에 이용하죠. 원자재, 모직산업, 양, 그죠? 그다음에 목축, 우유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앵커로즈 우리가 다 했고. 자, 이거는 우리 오준우 동시 이거 읽을 수 있나요? 이거 보이나? 오준우 동지 읽을 수 없으면 이거 저기 뭐야? 함계남 동지가 읽읍시다. 여보세요? 읽으세요. 그러면 읽을 수 있으면. 양이부터? 예.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비유가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토지사령에서 보듯이 토지에 대한 간접 소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면서 지배 권력이 공유지를
소유자 없는 땅으로 선언하면서 사유하거나 국유화하거나 싸게 불화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공동 사용권을 박탈한다. 기존이 공동 사용을 유지하는 주민들에게 대해 절도죄를 적용했다. 심지어 자연적으로 부러진 나뭇가지나 떨어진 열매도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마르크스의 산림절도에 대한 논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러분,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유명한 비유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유토피아. 와, 맞아. 토마스 웅의 유토피아에서 나온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아까 말했구나. 아까 1차 엔클로저가 농업 생산물을 만들기 위한 거라 그랬죠? 2차 엔클로저는 목축업을 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니까 1차 엔클로저 관련돼 있어요. 2차 엔클로저. 당연히 2차 엔클로저가 관련됐죠? 섬유산업, 모직, 그죠? 양털을 얻기 위해서 울타리를 지어서 농민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좀 바꿔 생각합시다. 이렇게 보다. 바나나가, 그죠? 바나나가 사람을 쫓아낸다. 농민을 쫓아낸다. 농민을 쫓아낸다. 추방한다. 어느 나라에서 그랬더라? 바나나 플란테이션 하기 위해서 미국이 먹는 이러한 기호식품 때문에 인간이 먹는 옥수수를 다 파헤치고 바나나 중남미, 그죠? 이걸 플란테이션이라 그랬죠? 이렇게 플란테이션은 뭐냐면 단일 상품 농산물을 만드는, 그죠? 농장을 말하는 거예요. 농업 농장인데 단일 상품. 바나나, 오렌지 다 미국 사람 먹이기 위해서 중남미에서 그걸 만드는, 이게 그런 뜻이야.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아까 토지사랑이 얘기했죠? 등기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사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공유지. 아까 우리가 땅 했는데, 우리 오진우 동지 제주도에 있으니까 잘 알겠네. 오진우 동지 그 제주도 마을에 가가지고 가면은 그 바다에 그 갯바위는 아니고 이렇게 조그만 바위들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 굴 같은 거 채취해도 돼요, 안 돼요? 제주도.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정확하지는 몰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옛날에는 해녀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사람도 마음대로 가서 하고 심지어 관광도 그랬는데 이거는 가면 그러지. 굴 씨앗이나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굴도 씨앗이 있다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을의 어촌계에서 그 앞에 굴 씨앗을 다 했거든. 이거 어촌계 소유지입니다. 가가지고 잡으면 안 돼. 못 들어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앞산 그 산림지역에서는 산, 그 다음에 평화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강가나 바닷가에서는 해안, 그죠? 어족자원 이런 거가 옛날에 공동 사용했는데 이제 공동 사용권을 박탈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심지어 물도 마찬가지야. 물싸움 많이 하죠. 옛날에는 강가 옆에 지금 이제 강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시내가 좀 더 시내 보면 폭이 20m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주변에 있어서 농업용수를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다 끌어다 썼단 말이야. 근데 이 하천이 개인 소유주가 돼. 그러면서 물 못 끌어도 술을 쓰면은 처벌받아. 이런 상태 되는 거야. 그래서 막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추워. 독일이 춥죠. 춥다. 추우니까 뭐가 필요해? 땔감이 필요해. 그래서 옛날에는 어때? 앞산 뒷산에서 땔감을 마음대로 갖다 썼단 말이야. 근데 너무 땔감을 많이 쓰면 땔감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원칙이 있어. 어떤 원칙이 있냐면 그래도 떨어진 잔가지. 떨어진 잔가지는 산림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주워가지고 자유로이 주워서 집에 가서 땔감을 썼단 말이야. 나무한테 나무를 다 자르면은 공유주니까 안 되겠죠.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땔감 썼는데 이 공유주 산이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되면서 몇백 년 동안 앞산에 가서 장가지를 주워가지고 땔감 썼는데 이제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빈민들이 너무 추운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산에 가서 이 장가지를 주워가지고 땔감을 쓰는데 이 산의 주인이죠. 이 산주들이
이거를 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고 경찰이 와서 사진도 있는데 그림도 있는데 말을 타고 와가지고 그 빈민들이 겨울에 땔감을 주스려는 걸 말에서 채찍으로 때려. 이런 거죠. 때려. 열매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스가 그거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론이 내렸냐면 마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앞산, 그죠? 그 다음에 앞 들판,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바닷가 이런 데를 자유롭게 이용했단 말이야. 자유로이 이용, 그죠? 이용. 근데 불문율은 있죠? 불문율. 무슨 불문율? 자기 필요한 만큼만, 그죠?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고기를 잡더라도 커다란 고기만 잡지 새끼는 안 줘. 왜냐면 다 하면은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불문율의 원칙을 지키면서 이러한 공유주의를 마음대로 사용을 했는데 바로 토지소사령처럼 이렇게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 공유주의를 사용하게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막스가 내린 결론은 이 공유주의를 사용하지 못한 거는 토지조사령처럼 국가 권력 때문에 국가 권력이 공유지 사용을 불법으로 하고 처벌했다는 거야. 그 막스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소유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죠? 국가가 강제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막스의 산림절도에 관한 이게 엄청나게 왜 중요하냐면 막스는 헤겔 좌파 출신이에요. 헤겔 좌파.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민주당 운동권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착한 군주.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착한 자본주의. 사장님 착한 사장이 나빠서 그래. 착한 사장을 만나야 돼. 사장 착해야 돼. 착한 자본주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거를 산림절도를 하면서 그전에는 소유권을 존중해줘야지. 그 대신 소유자들은 너무 각박하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절충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산림절도를 보면서 이 소유자들, 자본가의 소유는 국가가 폭력적으로, 그죠? 폭력적으로 국가가 보장해 준 거다. 아까 탈취를 해가지고 법으로 만든 거죠? 법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소유는 폭력이다. 그리고 국가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소유는 하늘이 준 게 아니라 하늘이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줬죠? 국가가 줬다. 그래서 국가가 소멸하면 소유도 사라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국가가 사라지면, 계급이 사라지면 소유도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소유가 하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자본가들이 야, 너 남의 거 훔치지 마.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한 건데 네가 왜 남의 거 훔쳐? 소유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기 이건 소유는 폭력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 소유 중요한 거 소유권 소멸론 너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가가 소멸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 그래서 국가 소멸론 다 막스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웠죠.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 부르주아 가족의 소멸 이게 다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소유권이나 국가나 부르주아 가족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다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도기 때문에 이 제도는 소멸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진짜 결론만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발상을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 가족, 부르주아 가족. 왜? 가족이라는 거는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니야. 가족은 남녀하고 상관없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그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사는 정서적 공동체야. 심지어 섹스하고도 상관없어. 섹스하고도 무관한 가족이 있어. 가족이 아니라 가정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지금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 하죠. 이런 생각을 감히 못했다는 거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고. 가족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사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지금 시민결합이라 그러죠. 시민결합. 동반자. 우리는 동거인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막스가 바로 이 산림절도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소유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이걸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부정하게 되고 국가를 부정하게 되고 나중엔 부르주아 가족제도를 부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막스의 생각이 공산주의적으로 발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함경남 동지 보여요? 이거?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네, 그래 한번 읽어봅시다. 농촌의 과잉 인구를 도시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농민들을 장원이나 촌락 공동체로부터 방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농지를 잃은 농민은 공유지조차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공동체를 떠나 한 끼니를 위해 떠도는 불황아가 됐다. 도시의 자본가는 아주 헐값으로 불황아를 고용했다. 헐값으로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불황아는 범죄자로 처벌받았다. 이마에 낙인을 찍고 강제노동을 시키거나 심지어 사형시켰다. 이러한 지방적 폭력은 국가 폭력에 의해 제도화됐다. 영국의 법률을 보면 1495년 지방공력 권력이 1662년 국가가 나서 빈민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훈육하고 직업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알선했다. 그래서 농노가 평화적으로 도시로 도망간 경우도 있죠. 평화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만들어 그 울타리를 치면서 농민들을 쫓아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어. 땅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도시로 올 수밖에 없죠. 그 도시에서 불황자가 된다는 거. 아주 헐값에 불황자를 고용하고. 근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동량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잡아다가 너 왜 일 안 해?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불황자는 잡아다가 재판에.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죠. 형제복전이 다 이런 거야.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복전. 전두환 때까지도. 잡아가다 강제로 일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거고. 자, 그 다음 이거 박건영 동지 읽어봅시다. 1562년 법은 극빈자의 자녀들을 장인 및 도제로 강제했다. 강제 노역장이 설치됐고 1662년 정주법은 강제 취업법이다. 이러한 고아원, 수용소, 직업학교는 유럽과 미 대륙 영국 식민지에서도 확산되었다. 기계 작동 매뉴얼을 익히거나 사물을 처리하기 위한 문맹을 타파하는 등 노동자로서 기본교육이 국가제도화됐고 이것이 인민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이다. 마르크스가 지적하듯이 자본주의가 정착한 이후 모습은 거의로 평온하고 자유롭지만 자본주의가 탄생할 때는 유혈이 낭자하고 폭력적이었다. 자본주의는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흘리면서 흡혈귀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자녀들이죠. 애도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죠. 딱 해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주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신부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장민아, 너는 왜 이렇게 삐쩍 말랐어? 어머님, 아버님, 장민이가 왜 이렇게 키도 않고 돈이 없어서요. 쌀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러지.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먹고자 할 수 있는데 소개시켜 거기 가서 일하시죠. 일하고 애들을 보내죠. 어디요? 그래서 장인. 도자기 맞는데 장인 가서 먹고 자고 일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제로 지난번에도 했죠. 종교인들이 그죠? 신부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노동자죠. 이런 그 기숙학원 이런 데 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강제 노역장, 강제 취업 다 했죠. 고아원 뭐 다 똑같네. 현재까지도 중세 때 있던 게 오늘날까지도 다 있어요. 미국 다 있었죠. 그다음에 교육은 왜 시켜? 기계가 필요 없을 때는 손으로 움직이니까 하는데 기계가 있으면 기계 작동을 알아야 되겠죠. 기계 작동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 되나. 그래서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는 거야. 공장에서 일할 때. 그래서 프라이머리 초등학교를 미국 영미에서는 프라이머리라 그러죠. 기본 교육이라 그러죠. 그리고 독일 같은데 파시스트 국가에서는 국민교육이라 하죠. 우리는 독일 파시스트 1번 따라죠. 국민학교. 독일 1번 이승만 다 파시스트 국민학교라는 국민학교. 노동자 학교라는 거야. 국민학교는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학교. 그래서 이러한 초창기에는 이렇게 폭력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에 지나서 지금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금의 모습은 평화롭고 자유롭지만 바로 이 폭력적이었다니. 어느 정도 폭력이 지금도 폭력이에요. 국민학교 안 보낼 수 있을까? 응? 지금 국민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잡혀가. 예, 잡혀가. 국민학교. 내 집에서 교육시키겠다 안 돼. 국민학교 보내야 돼. 왜냐면 이게 바로 훈육이기 때문에 훈육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가 지금 10시가 됐는데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1분 이내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여기 현장에 온 우리 박관영 동지가 먼저 의견이나 질문 짧게 1분 이내로.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은 저기 특별한 게 없대요. 우리 온라인에서 질문이나 의견 1분 이내로 다 풀어줄게요. 양수정지도 풀고 다 풀어놨어요. 계급하고 계층이 영어로 뭐예요? 클래스가 계급은 계층인가요? 계급은 클래스라고 하잖아. 클래스. 계층은 다른가요? 계층은 스테이트. 알겠습니다. 스테이트 계층. 지위라는 데서 나온 거야. 스테이트는 지위라는 데서, 계층은 지위. 스테이트. 자, 그다음 또 없어요? 네, 없습니다. 다른 분도 없나? 이양욱 동지도 없나? 없나 보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